안녕하세요. 오늘은 붕소, 붕사, 붕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키우다 보면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붕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쩔 때는 붕소랬다가 어쩔 때는 붕사랬다가 또 어쩔 때는 붕산이랬다가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원소기호로 붕소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붕사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붕산이라고 그러죠. 붕산은 붕소 성분을 자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를 붕사라고 합니다. 이 붕사는 물에 잘 녹는 성질과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기비로 넣어주게 되면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은 작물에 처음 심었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에 잘 녹지 않은 성분이 이제 차체로 나중에 이제 용탈돼서 또 이제 작물에 공급이 되는, 그래서 속효성과 지효성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붕사는 뭐냐면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용매로 추출을 해서 붕소 성분을 더 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더 잘 녹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나 혹은 연면십으로 해서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넣어주는 걸 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붕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나 이런 거에 면에서는 더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용탈이 잘 돼요. 물을 따라서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물 잡기 중에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빠른 효과를 기대할 때는 붕산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붕사 같은 경우에는 잘 녹는 성분과 잘 녹지 않은 성분이 같이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비로 넣어줬을 때 일시적으로 다 녹아서 한 번에 확 들어가서 과잉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붕소가 공급되도록 하기 때문에 붕소가 과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새로 신초가 발생하는 잎들이나 아니면 과일, 그리고 잎 끝부분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과일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단 잎 신초 끝부분들이 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인 과일이 아니고 불안정한 과일로 돼서 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배추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이렇게 크면은 속안부터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붕산이 없으면 속잎 가운데 있는 속잎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해가지고 안에가 나오다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구가 잘 되지도 않고, 또 보면은 배추 잎에 시커먼한 이렇게 점들이 쭉쭉쭉쭉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붕산이 대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무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쉽게 변질이 골마버리고 혹은 바람 든다고 하죠. 그런 현상처럼 푸석푸석해지면서 이렇게 썩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과나 가설이나 이런 종류들도 안에 갈색 신부 증상이 일어나면서 썩는, 조직이 단단해지지 못해서 붕산이 또 이런 역할도 하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펙틴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세포와 세포가 단단히 결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합을 시켜주는 그 붕산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붕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단단하게 이게 조직이 붙어있지 못하게, 세포들이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구성, 저장성 이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붕산은 꼭 필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갈색 신부과나 공동과라고 해가지고 씨 부분이 과육 부분이 있고 안쪽에 C 부분이 있는데 시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과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붕소는 칼슘 같은 그 영양분이, 원래 칼슘이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붕소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붕소가 칼슘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끝부분으로 이동성이 좀 낮기 때문에 잎 신초 끝이나 그 과실 끝부분이나 잎 끝에 이런 데 보면은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붕소를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살포를 해주거나 간주를 해주게 되면 붕소가 칼슘 이동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칼슘 결핍 증상을 좀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붕소는 또 인산하고 또 약간 그런 같은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 크기가 비슷하다거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소가 또 이제 과잉이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족해도 신초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되지만 과잉돼도 신초나 이런 부분 끝부분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붕소가 부족하면 또 이제 뿌리 부분 같은 데도 조금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나온 쪽하고는 붕소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는 데도 붕소가 관련이 있어서, 붕소가 부족하면 그런 새로운 뿌리들이 잘 형성이 되지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붕소가 이렇게 많이 미량연소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딱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건데요. 과실 쪽이 열리는 과수류라든지 그리고 과일, 채소류 이런 녀석들한테는 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엽채류나 이런 데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엽채류는 과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붕소의 소비량이 과일이 열리는 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처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깻잎을 심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잎 테두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타면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거름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고 퇴비, 비료 같은 걸 또 많이 주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그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붕소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잎끝이 보통 타면, 신초 끝 부분이 타게 되면 칼슘 부족에 의해서 그게 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신초나 새로 나오는 어떤 조직 부분에는 어떤 산성화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칼슘이 그 같이 들어가면 이게 중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칼슘이 조직을 탄탄해지게 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 벽들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부족하면은 단단하지 못하고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서 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을 생각을 해서 칼슘을 이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원인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도 크게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시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그다지 뭐 특이한 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 작기가 끝나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로타리를 치고 밑거름하고 또 심었는데, 또 심자마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 로타리를 치고 기비를 하고 심었는데 또 처음에 그 증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또 없어지는 그런 현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이것저것 또 이제 또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이제 막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딱 느낀 게, 그때 이제 붕소가 과다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깻잎에 붕소 과다일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딱 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했었던 그 증상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그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는 붕소를 따로 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거름을 준 거에 붕소가 있었나? 왜 그랬지? 하고 하다 보다가 요번에 그 붕소에 대해서 또 자료를 봤는데 비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관행농가라고 해서 주위에 많이 이제 깻잎을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비를 어떤 걸 썼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수조장용 21-17-17이라는 진소 인산 가리 이 비율을 가진 비료를 사용하고 퇴비를 주고 기초 이제 뭐 이런 이것저것 넣고서 이제 또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이제 그 21-17에는 보통 다른 성분은 안 들어있어요. 미량요소나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거, 좀 좋은 걸 줘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고토도 들어있고 붕소도 들어있는 원에어 복합 비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붕소의 그 비율이 얼마 정도가 과다하고 높다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은 0.2%가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원형 복합 비료에는. 근데 이 0.2%라는 것이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복합 비료를 기존에 물론 퇴비야 이런 데서도 붕소 성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적 비료도 어차피 이러이러한 무기 성분이 합성이 돼가지고 합성돼서 뭐 이렇게 해서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해가 되면서 다시 거기서 붕소 성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원형 복합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과수나 과채류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붕소 함량이 높은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수의 그 붕소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지만, 깻잎에서는 붕소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깻잎은 깨를 수확하기 위해서 자라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파리만 따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붕소 성분이 굉장히 이제 높게 잡혔던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과 합쳐지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엽채류 등을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실 때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혹시라도 잎 끝부분 테두리 부분에서 이유 없이 타는 증상이 나타난다. 나는 비료를 그지 많이 주지도 않고 이씨도 재보면 이씨가 이제 그 비료 전체적인 어떤 농도를 나타내잖아요. 특정 성분의 많고 적음보다는 전체적인 땅에 있는 비료의 성분들이 많고 적음을 대충 정기적 그런 전기 전도도를 그 측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이씨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붕소 과잉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잎이 타는 증상 중에서는 신초잎이나 끝부분이 타는 것은 칼슘 부족, 그리고 잎 테두리 전체가 타는 것은 칼리 부족. 칼리는 근데 칼슘은 보통 신초 상단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생장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칼리 부족은 칼륨 이 녀석은 이동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하이엽에서 칼륨을 입에서 분해시켜서 상이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엽의 테두리가 타기 시작하면은 칼리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소도 약간 하이엽 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타는 증상이 칼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다 타기 시작하고, 붕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경험에서는 전체적으로 타지는 않고 처음에 일부분에서 타기 시작합니다. 보통 끝부분에서 타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칼슘 부족이나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엽에서도 타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를 많이 두지 않고 보통 4잎에서 6잎 정도 이렇게 두고서 하기 때문에 상이엽과 하이엽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이엽도 타고 상이엽도 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보통은 하이엽 쪽에서 밑에 쪽 이파리, 오래된 잎 쪽에서 타 들어가기 시작하고, 타는 증상은 칼리처럼 전체가 타는 게 아니라 칼슘처럼 끝부분 이 결각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끝부분에서 이렇게 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붕소 과다증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붕소가 혹시 과잉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붕소는 인삼과 기량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삼 비료를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50에서 30사짜리 이런 보통 인삼가리 제1 인삼가리 비료나 아니면 억제용 PK 비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투입을 해서 붕소의 흡수를 저해시키거나, 아니면 붕소도 물에 잘 녹아서 잘 이동하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일시적으로 줘서 토양 속으로 밑으로 땅 근권 뿌리가 있는 층 밑으로 비료 성분을 용탈시켜서 흡수를 못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어차피 결국에는 일시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잉해가 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깻잎이 몇 달 있으니까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붕소가 다 소비가 됐겠죠. 그렇게 되면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붕소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주지 말고, 붕소가 꼭 필요한 작물일 경우에는 원예형 복합비료 같은 데 들어있는 걸 주든지, 아니면은 모자란 것만큼 붕산을 타가지고 또 나중에 이렇게 첨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농작물을 효과적으로 재배하는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붕사를 과다 시비하면 안 됩니다. 과다 시비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붕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붕소가 결핍 증세 나는 것 중에서 또 토양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식양토, 양토, 고운 흙에 유기물이 많이 첨가된 흙 같은 경우에는 용탈이 잘 안 되는데,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이 붕소는 금속성 원소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 그거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보통 토양에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면 토양에 흡착이 잘 돼가지고 근권 밖으로 잘 유실이 되지 않는데, 붕소 같은 경우는 잘 유실이 된다고 해요. 그런 플러스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주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보충하시는 그런 붕사를 조금씩 보충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붕사를 기비로 어느 정도 넣어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다 쓸려서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질의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 양질의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CC를 올려주거든요. CC가 이제 양형 취향능력이라 해서 그네들이 이제 또 양분을 땡기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모자랄 때는 내주고 많으면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유기물 같은 거를 항상 농사지실 때는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을 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에 토양의 알칼리성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이 이게 풍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이라 산성을 띈다고 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보통 화학비료나 이런 걸 쓰다 보면 토양은 산성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은 계속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땅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비료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만 계속해서 토양이 7 이상이 나오는 알칼리성 토양으로 자꾸만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또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내가 이제 공급해주는 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도 중성하고 산성물 이렇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토양에 어떤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알칼리성을 띌 수도 있고 산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알칼리성이라면은 계속해서 알칼리수를 공급을 해주니까 땅이 당연히 알칼리화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또 붕소 용탈이 잘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뭐 그렇게 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복잡해지고 저도 완전한 해결책은 얻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칼리화된 물은 전에 뭐 농약 같은 거 작물 보호제라고 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농약들이 산성을 특성을 가진 약간 농약들이 있고 알칼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성을 가진 이렇게 농약들이 분리된다고 해요. 보통 1에서 10 가에서 가에서 뭐 단가 뭐 그 정도 사이에 그 작용 기작이 있는 녀석들이 뭐 산성을 띈다고 하는데, 이런 산성약에다가 알칼리수를 타면은 중성화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알칼리가 너무 강하면 알칼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왜 약을 치는데도 잘 안 들을까 이런 일이 있다면 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알칼리수라면은 요새 산도 조정제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도를 좀 낮춰주고, 근데 산도를 너무 낮추면 또 그런 좀 단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도가 너무 낮으면 이게 보통 뭐 2에서 3일 뭐 이렇게 쓰라는 약인데, 3일까지 수확 전 3일까지 쓰라는 약인데 산도를 너무 낮추면 흡수가 너무 잘 되고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PLS 기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산도 조절제를 쓰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쓰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잘 모르시면 약 구입하시는 데서 물어봐서, 산도 조절제 구입하는 데서 이렇게 물어보고서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도 하고,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것은 어차피 제가 뭐 전천후로 전체 농사를 다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저도 어차피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공부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는,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 남겨놓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또 정보 소통하면서 물어놓은 것 있으면 또 물어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거로 해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